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초청 대전시장 후보 토론 사회를 맡은 송민석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꼭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도권과 함께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 바로 충청권이라고 하죠. 그래서일까요? 여야를 막론하고 사활을 건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KBS는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대전, 세종, 충남 세 곳에 광역단체장 후보를 차례로 초청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어제 세종시장에 이어서 오늘은 대전시장 후보 두 분을 모셨는데요. 지금부터 80분 동안 토론 함께 하시면서 각 후보의 철학과 비전은 무엇이고 또 어떤 공약을 준비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채널은 유튜브 채널 KBS 대전 뉴스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을 함께할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들의 자리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입니다. 다시 한번 좋은 선택, 허태정입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국민의힘 대전광역시장 후보 이장우입니다. 이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요. 공통질문과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자세한 진행 방식과 주제는 토론 중간중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후보께 몇 가지 우선 당부를 드릴 텐데요. 주어진 발언 시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또 제가 발언을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후보의 정책과 역량을 검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상대 후보방에 대한 근거 없는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허위 사실을 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모두 발언으로 오늘 토론의 문을 열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장 후보 허태정입니다. 민선 7기 시정을 이끌면서 저는 대전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6대 과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10년 넘게 해묵었던 과제들을 단 4년 만에 해결해냈습니다. 시립의료원 건립, 옛 충남도청사의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설치,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의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혁신도시 유치와 더불어서 지역인재 채용 30%를 달성하는 것도 실현해냈습니다. 지역 앞에 온통 대전을 통해서 학생 그리고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대전 지역의 핵심 과제인 역세권 개발도 1조 원대의 민자 사업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성과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 이행률에서 특광역시 1위, 그리고 재정 확보율은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민선 8기를 더욱 힘차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연임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는 대전시장이 꼭 필요합니다. 대전이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정치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중심에 허태정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중단 없는 대전시정, 연임시장을 통해서 실현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지난 10년 민주당의 시정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인구는 줄고 기업도 떠나고 청년들도 떠났습니다. 국책사업은 연전연패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15년 가까이 첫 사업도 못 떴습니다. 서남북권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유성복합 터미널도 10년째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무책임도 일관했습니다. 도청에 110년 가까이 된 향나무가 무단 베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도 사기업과 밀실 협약했습니다. 학교는 학교 부지가 없이 아파트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모든 총체적인 행정 능력 자체가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 없는 도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랜드 플랜을 수립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용지를 만들어야 되고 산업용지가 만들면 시장이 총사령관 역할을 해서 대전의 세계적인 기업들, 대한민국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전의 경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경제를 키울 수 있는 시장, 그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장, 이제 필요할 때입니다. 시민들의 권익이 훼손되면 범처럼 사자와 같이 싸워서라도 지켜낼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늘 절할 준비를 갖춘 그런 공직자상을 갖춘 대전시장도 필요합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 바꿔주십시오. 무능한 시장 바꿔주십시오. 네, 두 분 모두 발언 잘 들었고요. 이제 사회자 공통 질문을 통해서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항공우주청 설립지로 경남이 확정됐습니다. 대전이 처음 제안했기 때문에 뼈아픈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반면 방위사업청은 대전 이전을 계획했지만 다른 지역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청 설립과 방위사업청 이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각각 2분씩입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선 방위사업청은 예산 17조 원 가까이를 쓰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직원도 1,600명 가까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전의 방위사업청을 이전해서 핵심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공우주산업 관련해서도 행정기관은 경남에 2대, 대전에 항공우주기업을 유치해서 대전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의 산업기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에 본사를 둔 특수은행을 설립해야 된다. 자본금 3천억 정도가 아니고 자본금 10조 원 규모의 기업을 지원하는 특수은행과 옛날 충청은행을 겸할 수 있는 지역은행을 설립해서 충청권, 특히 대전에 항공우주기업, 그리고 방산기업, 바이오 헬스기업 이런 것들을 집중 육성해서 대전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 일자리가 늘고 대전 경제를 키울 수 있다. 인구를 줄이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용지 500만 평 플러스 알파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공약도 이행하고 그리고 그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전이 필요한 나노 반도체 종합연구원 10만 평, 그리고 산업용지 100만 평, 그리고 대덕 제2연구단지 200만 평. 사실상 경제도시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대전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대전을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경제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기업 유치에 올인할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산업용지를 구축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일들에 시장 4년의 임기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을 키우겠습니다. 확실하게 경제를 키우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네, 주어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민주당 허태정 후보 순서입니다. 네,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경쟁력을 갖는 경제 국가로 성장하려면 우주 산업에서의 선도주자로 우뚝 서야 가능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제가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우주청을 설립하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모든 기반 시설을 갖고 있는 대전에 우주청을 두자라고 처음 제안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장우 후보의 발언 내용을 보면 우주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산업은 대전에 두고 행정기관은 경남에 두자라는 논리는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핵심 기술과 행정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대전에 그러한 행정관청을 두고 제조 산업이 발달돼 있는 바로 경남에다 이런 지원센터를 두면 그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 주면 되는 일입니다.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우리 이장우 후보께서 엉뚱한 주장을 하시던데, 지금 특수은행을 자본금 10조를 들여서 설립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은행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은행인데, 하나은행의 자본금이 5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10조 원의 자본금을 들여서 은행을 설립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지, 내가 볼 때는 시민들에 대한 현혹하는 그러한 공약이고, 실제로 금융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안 돼 있는 그러한 공약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우주청 설립과 관련돼서 우리 이장우 후보에게 현 정부에게 공동으로 대전에 우주청 설립을 요청할 것을 건의했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선거운동만 했지 이한 지역 현안 문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요. 마이크가 꺼졌고요.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고요. 이번 순서는 지정 주제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에게 9분 동안 토론의 주도권을 드릴 겁니다. 이 지정된 주제 안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주도권 토론은 정책을 검증하려는 목적도 있지만요.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토론 능력 또한 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목적도 크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최대한 토론 형식을 좀 유지해 주시고요. 가능한 한 2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고 상대 후보에게 최소 답변 시간 30초를 보장해 주시기를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을 방해할 정도로 긴 질문 또는 반대로 주도권을 침해할 정도의 긴 답변은 제가 제재한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두 후보의 품격 있는 토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정 주제 토론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교통입니다. 2027년 개통을 앞둔 트램은 대전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민선 7기 시정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온 허태정 후보, 도시철도 3, 4, 5호선 추가 건설을 약속한 이장우 후보, 이 두 분 모두 서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포함해서 대전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먼저 진행하실 차례네요. 허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네, 이장우 후보께서는 지난번 도시철도 관련 공약을 크게 내걸었습니다. 3, 4, 5호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시철도 확충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건 매우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약 발표 상황을 제가 보니까 도시철도 3호선을 지하철로 건설하는데 건설 비용을 키로당 1,000억으로 말씀하셨죠? 맞죠? 분명하게 그때 제가 들었는데 킬로미터당 1,000억씩 건설비를 추계해서 2조 7천억 원을 들여서 2조 6천억을 들여서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무엇이냐면 2011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도시철도 지하철 건설 비용이 1,69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10년도 더딘 2011년도에 도시철도를 지하철로 건설할 경우에는 킬로미터당 약 1,700억 원이 들어가는데, 2022년도에 주장하면서 킬로미터당 건설 비용을 1,000억으로 추계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자문도 구해보지 않은, 사실 표만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준비된 날림 공약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 이장우 후보가 제기하고 있는 도시철도 3, 4, 5호선, 그것도 본인이 임기 내에 바로 4년 내에 동시 착공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도시철도가 기본 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설계를 하는 데까지가 최소 5년이 소요가 됩니다. 본인이 구청장 시절에 건립했던 동구청사도 본인의 임기 동안에 준공도 못하고 빚더미만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계획은 좋지만 실현 가능해야 되고
또 단계적으로 접근할 때 도시철도는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우리 허태정 시장 후보가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시장을 4년이나 하신 분이 네거티브로 나오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도시철도도 저심도, 중심도, 고심도 방법이 다 다르고요. 키로당 얼마가 드는 것도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유리한 통계를 들고 나오셨는데, 허태정 자, 시장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30초가 지났으니까. 제 말씀대로. 그래도 예, 허태정 지금 허태정 후보가 후보는 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철도 2호선조차 15년 가까이 된 착공도 못한 자, 무능력한 분 아니에요? 30초 룰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무능력하니까 제가 안 되는 거죠.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도시철도 3호선 계획을 이미 계획하고 있고, 이것은 대전시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28년도부터 3호선 공사가 착공되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실현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계획만 거한데 실제 본인이 계획한 거에서 이 사업비가 얼마 드는지도 모르고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심도 개발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래서 광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광주가 저심도로 개발하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도시는 도로 밑에 수많은 매설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심도로 공사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과제이고, 그래서 지금 공사 기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도심 복판을 저심도로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그걸 들고 나오는 것은 좀 더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 도시철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버스 노선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지금 대중교통망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시장으로서 민선 8기가 되면 곧바로 도시 철도와 연계된 버스 노선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시민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도시철도와 버스 노선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각지대에는 마을버스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이장호 후보께서는 버스를 완전 공영제로 가자라는 시민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제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의 큰 틀 안에서 대중교통을 도시철도 중심으로 갈 건지 버스 중심으로 갈 건지 버스와 도시철도를 섞을지 이런 그랜드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허태정호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대전 대중교통은 종합 플랜이 필요해요. 먼저 그 종합 플랜에 따라서 도시철도 중심으로 가려면 도시철도 중심으로 가고 또 버스로 보완할 거면 보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해서 공영으로 완전히 가자 하는 문제는 시민들의 일단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과 충분히 합의가 되면 그것도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허태정 시장 후보가 난데없는 교통 문제에서 공영제부터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 이야기를 충분히 드렸어요. 제대로 된 준비부터 해야 된다고 주도권 생각합니다. 갖고 있을 때 말씀을 하세요. 예. 자, 버스로 인해서 우리 재정 적자가 한 600억 이상 늘고 지난 코로나 시기에는 훨씬 더 재정 적자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세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한 완전 공영제를 통해서 버스에 대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영상의 적자 문제들을 해소하는 작업들을 대전시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식과 관련돼서 우리 후보는 3, 4, 5호선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있어요. 3호선은 지하철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4호선, 5호선 또 다른 방식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누계 예산만 본인이 4조 3천억이라고 했습니다. 좋다. 그렇게 좀 더 50% 정도 해서 한 6조 5천억 정도로 인정을 하더라도 이걸 임기 내에 시작을 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과연 가능하냐? 국비 지원을 받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전시의 재정 상태를 놓고 볼 때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지난번처럼 또다시 동구청 재정도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이 그보다 10배 이상 더 큰 대전시 재정을 움직여야 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나 잘할 수 있다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아니, 저 동구청은 동구 구민들이 제일 잘한 사업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거기 비난에 집중하시는데 도시철도 3, 4호선은 부산도 3, 4호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요. 도시철도를 구축을 할 때 과연 시민들의 교통권이 최고로 안 좋은부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호선은 신탄진, 테크노밸리 그리고 보문산 밑에 석교, 옥계 그동안 개발이 더뎠던 곳, 시민들의 교통 이용이 참 어려웠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짠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교통 전문가들, 도시철도 전문가들하고 깊은 한 1년 가까이 고민을 해서 만드는 안을 우리 허태정 후보께서는 도시철도 2호선도 임기 내 착공 못하는 능력으로 그런 걸 평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45초를 드렸습니다. 네. 충분히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압축적으로 짧게 말하는 버릇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과하십니다. 버릇이라니요. 죄송합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건설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실현 가능한 공약을 갖고 시민을 설득해야 됩니다. 대전시도 이미 3호선 계획과 또 도시철도 2호선의 지선만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여유를 갖고 룰을 잘 지켜주셔서 제가 한결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주도권 갖고 9분 동안 토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난 22년도 3월 발표에 의하면 대중교통 인프라가 대전이 가장 취약합니다. 출퇴근 소요 시간이 122분 걸려서 대구와 함께 꼴찌입니다. 그래서 대전이 뭐가 문제냐? 대전의 대중교통 문제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철도 중심으로 구축을 할 것이냐, 버스 중심 체계로 갈 것이냐, 이런 그랜드 비전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1호선 끝나면 2호선 하고 2호선 끝나면 3호선 하겠다. 이 하세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5호선까지 운행되고 있는데 3, 4, 5호선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1단계 끝나면 2단계 가고 2단계 끝나면 3단계를 가는데 대전시는 민주당 시장 12년 가까이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시철도 2호선 정책을 오락가락 시장별로 하면서 지금 15년 가까이 첫 삽도 못 떴습니다. 같이 시작한 광주는 지금 2호선이 마무리돼 갑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을 대중교통을 도시철도 중심 체계로 꾸려야겠다는 장기 비전을 놓고 2호선은 지금 2호선의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는 건 최고 빠르게 보완을 해서 신속하게 착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도시철도를 한 번 시작하면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3, 4, 5호선에 대한 준비부터 기본 계획, 그리고 정부와 예타 문제, 예산 투쟁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임기 내에 기본적으로 종합 플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 유성 IC 부근에 굉장히 충남대 앞에 혼잡한 도로가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 시장께서 지난 4년 동안 거기를 무수히 지나쳤을 텐데 아니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정체 구간이고 시민들이 고통받는 곳에 개선책도 한 번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호남선 7km를 지하화해서 스마트 VNIC를 4개 정도로 분산하면서 충남대 포함한 유성 IC 주변 정체를 해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땅은 효율적으로 녹지대와 산업용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종합발전계획을 제대로 갖고 그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건데 역대 민주당 시장들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전임자가 해놓은 것을 갈아엎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통받는 건 시민들이고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허태정 후보께서는 4년 동안 전임 시장들 다 준비해 놓은 거 착공도 못하고 아직도 지금 계속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우리 이장우 후보는 좀 통계나 숫자를 좀 정확하게 말씀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번에는 민주당 정권 15년이라고 하더니 오늘은 또 12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 시장은 저것까지 다 합해서 8년이 답니다. 근데 자꾸 15년 했다, 12년 했다. 이제 다음에는 또 몇 년으로 줄어들지 봐야 되겠는데 수치를 정확하게 통계를 정확하게 갖고 이야기하셔야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제가 시장이 되어서 보니까 정부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이라는 경제성을 중심으로 한 평가에서 기본적으로 목표치 1에 도달을 못해갖고 전전긍긍하고 있던 것을 제가 정부하고 협의하고 대통령과 협의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도록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통 관련 교통 3법을 국회를 통해서 개정하는 시간이 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때 우리 이장우 의원님이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더 빨리 됐을 제가 그런 일입니다. 이게.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2호선을 하겠다는 데가 15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탈당과 입당을 반복하면서 저 민주당에 갔던 시장하고 두 분 시장하면 15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12년에. 그리고 그분들이 15년 전부터 출발했던 도시철도가 아직도 첫 삽을 못 떴습니다. 아니, 그래서 무능하다는 거. 아니, 들어보세요. 열린우리당 입당했다 탈당하고 아니, 저 들어보세요. 그래서 15년 가까이 첫 삽도 못 뜨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저 시장한테 예를 들어 다음 15년을 준들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그 지난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보완해서 도시철도 2호선을 착공해서 광주처럼 지금 끝날 때쯤 됐는데 아직도 허태종 시장은 올해 착공도 아니고 내년쯤 해볼까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광주보다 몇 년이었습니까? 같은 시장인데, 아니 같이 출발한 시장인데 한 분은 사업이 끝나가고 한 분은 아직도 첫 삽을 못 뜯고 그래서 제가 무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무능한 시장으로는 앞으로 도시철도에 대한 미래 비전도 확보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 공약으로 대전에 이렇게 혼잡한 교통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도 구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이 되면 대전에 있는 상습 정체 구간을 정밀하게 전수조사해서 본격적으로 종합적인 개선책을 낼 생각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대전이 엉키고 또 상습 정체가 있는 구간조차 허태정 시장이 그에 대한 해소책 차원에서 개선책을 냈다는 얘기를 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했다는 뜻이고 이제 일하는 시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허태정 시장께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인이 항상 잘 다니는 충남대 앞길하고 유성 IC 주변이 굉장히 상습 정체 구간이라 굉장히 어려운데 그에 대한 해소책은 뭡니까? 예. 고민은 해보신 겁니까? 자, 보면 이장우 후보께서 내건 여러 가지 건설 관련 공약은 우리 대전시의 중장기 기본 계획에 대개 담겨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풀어 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그것이 공약이 나쁘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구체성 그리고 실현 가능한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유성 IC가 상습 정체여서 대전시가 지금 현충원 IC를 새롭게 준비하고 그 사업이 정부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대전 IC하고 유성 IC 사이에 현충원 IC가 곧 들어서면 고속도로상의 정체 그리고 대전 충남대 앞으로 몰리는 교통 체증이 상당 부분 완화돼서 그러니까 저기 도안 지역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30초 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허태정 시장이 무능하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현충원 IC만 하면 해소할 것이다. 제가 도로공사 출신 전문가들하고 한 1년 가까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할 수 없다. 그래서 낸 개선책인데 그것을 대전에 계획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행동하지 않으면 뭐든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밀한 전략이 있으면 제가 주도권 토론입니다. 치밀한 전략이 있으면 그리고 확실한 추진력을 행사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난 4년을 보면 도시철도 2호선이나 유성 복합터미널이나 그리고
우리가 중기부가 이전할 때도 허태정 시장이 한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대전 시민들이 지금 도대체 시장이 4년 동안 한 일이 뭐냐?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떠날 때도 정말 대전의 시민들이 이익이 침해될 때도 강력하게 맞서서 지킬 의지가 있었느냐? 그리고 대전 시민들이 고통받는 일들에 대해서 앞장서야 될 시장이 항상 뒤로 숨은 거나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고, 대중교통 문제도 대전시가 이렇게 전국에 그 출퇴근 시간이 꼴찌 정도 나온다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소책을 내놓으셔야죠. 그렇지만 4년 동안 그냥 수수방관했지 않습니까? 아니 수수방관한 아니, 것이 사실상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계획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아니, 저에게 체계적으로 발언권을 좀 진행되고 있다는 주시하잖아요. 게 말씀마다 그런 계획들 얘기하시는데 책상 서랍에 있는 계획 자꾸 공무원들이 만든 거 꺼내지 마시고요. 시장이 주도적으로 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가지고 시장이 선도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그거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죠. 그게 바로 시장인 거죠. 네,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마이크를 껐고요. 다음은 교통 분야에 이어서 지정주제 토론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은 이번 시간에 살짝 하셔도 제가 양해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 지정주제 주도권 토론 주제 말씀드립니다. 이 대전은 충남과 함께 지난 2020년에 혁신도시로 동반 지정이 됐지만 이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전략 무엇이 있을까요?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진행하실 차례네요. 예, 이장우 후보 먼저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문재인 정부가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에 추가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결국 새빨간 거짓말이 됐습니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를 지정해놓고 2년째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허태정 시장에 있는 이 기간 동안 대전을 떠난 기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그 어마어마한 기관이 대전을 떠났습니다. 대전에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5선 국회의원, 그리고 대전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전 지역 전 국회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지역 전 단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비례대표 한 명 빼고 다 민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통령한테 직접 문재인 대통령한테 옮겨서는 안 된다고 가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도 못 봤습니다. 때로는 협력도 못합니다. 왜? 그랬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지역본부도 떠났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7개 기관이 떠났고요. 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연내에 이전한다는 얘기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도 그런 얘기들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대전시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정말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못 가게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기상산업기술원을 대전에다 유치했다고 홍보를 하시던데 이미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있을 때 예산까지 다 반영했어요. 대전으로 이전하는 걸로. 그런데 시장 임기 내에 그것도 예산까지 해줬는데도 이전을 못 시키고 기상청 산하 기관들을 옮겨오겠다. 아니 그 거대한 10배짜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세종으로 가볍게 넘겨주고 그보다 규모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기관들 유치했다고 자랑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윤석열 정부는 방위사업청을 대전에 이전해서 약 17조 원의 정도에 들어가는 이 방위사업 관련 예산을 이 대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방산기업을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그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아까 허태정 후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은행 얘기를 하셨는데 은행에 대한 이해가 아니 잠깐만요. 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후보님 발언 기회 주셔야 됩니다. 요거 얘기를 하셔야 듣습니다. 특수은행입니다. 특수은행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같은 기업을 전담으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특수은행인데 우리 허태정 후보는 뭐 예를 들면 하나은행 이런 것들 했는데 특수은행하고 일반 시중은행하고도 아직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허태정 후보가 정작 은행을 이해 못하는 건 허태정 후보 같은데. 정말
그 은행 자본금하고 이 대출 비율을 또 이야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다시 지금 우리 이장우 후보는 숫자를 잘못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부가 간 인원은 600명대의 조직이고 대전으로 오는 기상청과 관련된 세 개 기관은 1,200명이 넘는 많은 인력들이 대전으로 오는 겁니다. 어떻게 10분의 1이 온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잠깐만, 정치적으로 지금 30분 비판하는 건 좋지만 숫자나 통계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아니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은 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저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태정 후보가 자, 계속 흥분하니까 뭐 저 표현할 수 없는 얘기들을 자꾸 네. 말을 쓰는데 표현을 좀 자제해 주시고 우선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중소기업 벤처기업부는 예산이요. 저 우리 기상산업기술원이나 이런 데하고 완전히 달라요. 한 10배 정도 큽니다. 그 파장도요. 중소기업 지원하고 이런 그 기관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지. 저 공무원 수를 가지고 지금 계산해서 틀리다고 얘기하는 건 허태정 후보야말로 중소벤처기업가 얼마나 저 큰 기관이고 영향력이 큰 기관인지를 잘 모르고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동안 저 지켜내지보단 시민들에게 도리어 사죄해야 됩니다. 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사과는 못할 망정 그렇게 당당하게 그 잘했다고 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건 정말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제가 중기부 이전을 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하자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에 농성하고 또 천막치고 청와대로 국회로 다니고 했을 때 우리 이장우 후보는 그곳에 한 번이라도 와보셨습니까? 아니면 그에 관련돼서 성명서라도 내고 거리 시위라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전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도 않은 분이 마치 뭐 본인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안 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남 얘기하듯이 할 일은 아니다. 저는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삼선에 실패해서 낙선에서요 야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허태정 시장은 현직 시장이에요. 현직 시장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십니까? 현직 시장은요 시민의 이익이 침해되면 범처럼 사자와 같이 맞서서라도 지켜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리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면담이나 제대로 해서 강력하게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국회의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저는 저 윤석열 대통령께 직접 전화도 하고 아마 면담을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당위성도 설명하고 그래도 안 되면 강력하게 시민과 함께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정치력으로 오면 국회의장, 5선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렇게 능력 있다고 얘기하시는 허태정 시장까지 다 있는데 그거 하나 못 지켜놓고 무슨 큰 소리를 칩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이장우 후보는 이 우주청 논란이 있을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우주청 문제는요. 우주청을 대전으로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지역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대전을 와야 된다라고 대통령하고 당선자하고 만나서 사진이나 찍었지 실제로 우주청을 대전으로 오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한마디나 했냐? 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장우 후보가 시민들한테 내가 우주청을 대전으로 유치하자고 대통령께 건의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요. 산업력 경제력이 훨씬 파급력과 큰 우주산업은 대전에다 대기업들 육성하는데 전략적으로 해서 대전에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키우는 게 맞다. 이렇게 봤습니다. 행정기관보다는 대전 산업을 키우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은행 설립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허태정 후보가 계속 얘기하시는 것 중에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니 중소 벤처기업도 지키지 못한 분이 항공우주청을 대전에다 하겠다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으신데 그리고 대통령하고 사진만 찍었다고요? 제가요 대통령께 나노 반도체 종합연구원 10만 평 그리고 산업용지 100만 평 그리고 대덕 제2연구단지 200만 평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
그리고 방산업문에 바이오 헬스 분야를 대전에다 집중적으로 육성하셔야 된다. 대통령께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협의들을 한 거예요. 사진이나 찍고 왔다니요. 그렇게 막말하시면 안 되고 정말 허태정 후보는 가서 쇼하듯이 천막 치고 벤처기업부가 떠날 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일하는 사람은 정말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고 가서 대통령한테도 서스름없이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강심장을 가지고 도시를 키워야 150만 시장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니 시민들이 강력하게 있는데. 요청을 해서 기상청과 산업기술원 등을 비롯한 아니, 세 개 기관이 함께 기상청하고요, 대전으로 옮긴 거죠. 기상산업기술원은 그걸 왜 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갑자기 대전에 이미 평가를 오겠다고 하십니까? 약속을 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산까지 반영을 해줬는데 아직도 못 가지고 있잖아요, 시장이. 아니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네, 이장우 후보 주도권 토론 끝이 났고요. 이어서 민주당 허태정 후보 주도권 가지시고 9분 동안 토론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지금 이제 중앙부처 이전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면서 혁신도시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걸었고 두 번째로 역세권 개발을 핵심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 두 공약을 실제로는 제가 다 실현해 냈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시장이 되면서 법을 만들어서 혁신도시를 지정받았고 또 역세권 개발도 민자 유치를 통해서 1조 원대 투자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 대전시를 이끈 저에게 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부 이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물론 중기부 이전이 잘된 일은 아니지만 정부가 부는 세종으로, 청은 대전으로 가자는 기조를 만들고 그 기조에 의해서 중기부는 대전으로 가는 대신 대전에는 기상청과 또 연관된 산업기술원을 비롯해서 공공기관 세 군데가 추가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애초에는 정부 이전 계획에 없던 것을 제가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전이 그러한 중기부 이전의 공백을 메꾸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주청과 관련된 논의는 실제로 대전시가 심혈을 기울여서 건의했고 현 정부가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대전이 우주산업의 중심으로 되는데 지금 대전을 패싱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집권당의 후보로 나온 우리 이장우 후보께서는 지금 우주청 건립과 관련돼서는 아무런 발언을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산업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미 사천에는 그러한 제조 공정이라든지 이런 산업 기반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생산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해 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주 산업의 핵심 기술 그리고 주요 정책을 다루는 관련 기관들은 다 대전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주청은 대전에 건립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 대통령 공약으로 이미 국민의 뜻을 물었고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가 본데 우주 관련 기업들을 대전에 대거 육성하는 것이 대전 경제에 맞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자꾸 항공우주청으로 가시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중소벤처기업부 그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 있었고 창업진흥원도 있었어요. 함께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에 있는 것과 세종에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니,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아니 질문을 그러니까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우주청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시간 충분히 30초 매사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니까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도 줄죠. 청년들도 떠나죠. 기업들도 떠나죠. 자, 그러니까 인구 그런 문제를 말씀 이야기하면 말고 아니 30초 충분히 드렸어요. 저의 의견은 그겁니다. 예, 지금 주도권은 허태정 후보가 갖고 계십니다. 30초를 예. 충분히 드렸으니까
필요한 말씀을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더 인구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인구가 서서히 유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최초에 시장이 됐을 때 인구 유출이 11%였는데 지금 현재 3%까지 줄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이 국회의원을 8년 동안 하는 동안 동구민들은 13%가 줄었습니다. 본인이 짓던 그 지역에 국회의원, 구청장 10년 넘게 하시면서 그 지역이 가장 낙후된 그러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뭉뚱그려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곤란한 이야기고 그리고 사실관계에 의해서 특정 말씀을 지역을 하시기 낙후됐다고 바라고. 표현하는 건 시장의 아니 실질적으로 인구 유출을 일으킨 그 당사자 아니 아닙니까? 특정 지역을 낙후됐다고 표현하는 건 사과하셔야 아니, 됩니다. 원도심이 아니, 그리고- 원도심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장우 후보가 아니, 허태정 그 후보님. 역할을 자, 이 주도권 토론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끊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토론 시간을 충분히 드리잖아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특정 지역을 낙후됐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시장이 하는 거예요. 시장이 인구를 늘리고 정책을 하는 건 시장이 하는 거고 국회의원은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거. 이 토론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사회자께서 개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주도권 토론 허태정 후보 시간입니다. 예. 네. 이렇게 토론도 결국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토론을 진행해야 서로 상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우리 이장우 후보님처럼 이런 식으로 주도권 토론을 하고 있는데 무례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진행을 방해하시는 것은 시장의 후보로서 적절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의를 지켜주시고 그러시면 또-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게 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혁신도시를 대전으로 이전하는데 정부가 관련 법도 만들고 해서 혁신도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대전하고 충남만 제외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할 때 당시에도 기관 시장은 국민의힘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시장이 돼서 그 공공기관이 이전에 필요한 혁신도시 지정을 받아낸 겁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하게 되면 대전시도 똑같이 공공기관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허태정이 만든 성과이고 국회를 통해서 입법까지 한 그런 결과물입니다. 이걸 갖고 당장 혁신도시가 지정됐는데 왜 공공기관 안 오냐라고 그렇게 다그칠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장우 후보께서 혁신도시 그것도 지금 대전역 그리고 대덕구의 연축지구 두 군데에 혁신도시 지정이 돼 있는데 이럴 때에 정말 집권당에서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시즌2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된다. 그 역할을 본인이 잘 하시는 것이 지금 이장우 후보의 역할이지 그 혁신도시를 지정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법제화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제도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30%가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지난해만도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역인재 채용 케이스로 우리 대전 그리고 충남, 충청에 있는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그런 일자리의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이장우 후보께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추진 의지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장우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장우가 시장이 돼야 된다. 그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보니까 허태정 후보가 시장 돼가지고는 참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역시 저 대통령과 직접 전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장우가 시장 되는 것이 대전 발전에 그리고 혁신도시 완성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전 역세권 개발은 본래 2조 원 가까이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10년 전부터 끊임없이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부를 제가 최근에 왔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시장이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에서 개입을 하지만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걸 저 시장의 시력처럼 얘기하는 건 역세권 호도입니다. 개발은
이장우 의원이 국회의원일 때 이루지 못한 겁니다. 아이고. 3번에 걸쳐서 유찰됐던 것을 제가 시장이 돼서 민자 유치를 통해서 개발 사업이 가능해진 사실이란 걸 분명히 시장이 아시기 하는 바랍니다. 사업입니다. 시장이. 네, 두 번째 지정 주제 주도권 토론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KBS 초청 대전시장 후보 토론 시청하고 계신데요. 이 뜨거운 열기 속에 토론이 벌써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의 백미라고 하죠.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방식은 앞선 주도권 토론과 같습니다. 후보들에게 마찬가지로 9분 동안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못다한 말씀은 이번 시간에 적절히 활용하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두 분께서 그래도 잘 진행해 주셨지만 토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되도록 2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또 상대 후보에게 최소 답변 시간 30초를 꼭 보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허태정 후보께서 먼저 진행하실 차례네요. 자유주제 토론입니다. 허태정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지난 국민의힘의 시장 경선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범죄 사실을 갖고 있는 후보를 대전시장 후보로 선택할까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의 공천 제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도덕적 심사 기준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장우 후보는 전과 이범에 파렴치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것도 음주 폭행에다 또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러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위조한 내용은 참으로 입으로 거론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요거는 약식 재판이 이루어졌네. 그건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저 내용 지금- 하시기 전에 음주 자. 폭행 부분은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자, 예. 1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저 정확히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네. 오늘 자. 허위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검찰에 자, 고발하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조한 내용을 보면 차마 입으로 거론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많이 확산돼서 동구에 사는 어린이 2명, 장애 어린이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내용에 하지도 않은 신종플루 확산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를 6차례 진행한 혐의로 서류를 위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누군가에게 가장 절박한 그 아픔을 이렇게 이용해서 위조하고, 이것은 도저히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족께 사과드릴 의향이 없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요. 저기 음주 폭행하셨다는데 저는 음주하고 누구하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 고등학교 후배들 각 대학별로 회장들이 있는데 밥을 사줬는데 옆 테이블에서 치객이 던진 병에 후배가 맞아서 저 후배를 보호하느라고 제가 쌈을 말린 적은 있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술 취한 폭행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후배들 다쳐가지고 제가 그 보호하고 말리는 역할 했던 겁니다. 엊그제 그 후배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 허태정 후보가 네거티브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기자회견 해드릴까요? 형님처럼 정의롭게 자, 후배들 자. 보호한 사람들 위해서. 그런데 그걸 40초 이상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음주 여기까지 폭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와서 허위 사실을 무차별로 하고 인터넷상에서 하시는데 그에 대한 자, 책임은 꼭 우리, 받으셔야 됩니다. 이장호 후보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정확하게 전과 이범으로 후보 등록이 돼 있는 이장호 후보입니다. 그 자체를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님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몇 가지 의심 가는 대목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기에 2017년도 4월에 부인 명의로 대전역 서광장 앞에 상가 건물을 사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이장 후보가 국회 문화관광위였던 걸로 제 기억이 되는데 그 일대를 대전역 관광 자원화 활성화 사업을 비를 반영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역이 부동산 상승을 유도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상황인데 지금 그때 당시에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부인과 딸의 학원 운영을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후보께서는 이곳을 후보들의 합동 사무소로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입장 있으면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여튼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해서는 덮어 씌우고 하는 게 아주 전문이고요. 사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민주당이 완전히 망쳤습니다. 망쳤고요. 아니 본인 아니, 얘기를 얘기 들어보세요. 하세요. 그리고 본인의 우리 이 사실을 해명하시기 제 바랍니다. 딸이 지금은 취업했습니다만 바리스타 학원을 1년을 다녔고요. 집사람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학원하고 싶다 그래서 그 당시 융자 받아서 매입했던 걸 가지고 그걸 무슨 개발과 관련해서 연관 덮어 씌웠는데 자. 처음에 했던 기자들도 30 사실관계가 아니라기 때문에 30초를 충분히 드렸어요. 민주당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사무실을 국민의힘 지방선거 구의원들의 합동 선거사무소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지금 지역에서 정치하시고 국회의원이신 분이 2014년도에 서울 마포구의 모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셨던데 그 당시에 2020년도 토론에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가는 말하지 않아도 대충 짐작이 됩니다만 대전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정치인이 그리고 세일즈 정치를 통해서 대전을 발전시키겠다는 사람이 정작 가장 중요한 재산 수단인 아파트라든지 부동산은 서울에다 취득을 합니다. 이게 대전시장을 하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옳은 태도인가 심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재정적인 여력도 안 됩니다만 부동산에 정치인이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도 결코 옳지 않지만 더군다나 대전을 벗어난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하는 것이 과연 시장 후보로서 옳은 태도인가 기본적인 양식이 있는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죠. 전후 사정을 모르고 오로지 그냥 네거티브로 계속 하시는데 시장하신 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 제가 원내 대변인, 당 대변인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려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 당시 아들하고 임대 아파트를 얻었는데 정치자금법에 아들하고 함께 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정치자금으로 얻은 그래서 그 당시에 24평 아파트를 해서 딸하고 아들하고 넷이 제가 서울 갔을 때는 저도 쓰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필요해서 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인지 저는 관심이 없지만 민주당 정권에서 부동산을 폭등시켜가지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덮어씌우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이장우 후보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구 살림을 정말 엉망으로 해서 사실상 모라토리움에 이르게 할 정도로 구 재정을 파탄낸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공직자들이 재반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10년 동안 사실상 그 지역의 주요 사업들은 거의 올 수 없다시피 했습니다. 후임 구청장들과 함께 했을 때 그 구청장께서 정말 늘 빚 이야기와 그리고 시에 사정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구 재정도 제대로 살림을 못하는 사람이
그보다 10배 이상 큰 대전시 살림을 맡기고 또 대전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제 눈으로 볼 때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허태정 후보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났고요. 이번에는 차례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주도권 가지고 9분 동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동구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동구청사는 노약자나 장애인이 와서 민원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주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그때 결단을 안 하면 동구청사는 다시는 세울 수 없을 거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걸머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참 어려웠습니다만 지금은 동구 구민들께서 제일 잘하는 사업 중이었다. 그때 이장우 아니었으면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허태정 후보가 아직도 지방재정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일본은 파산제도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우리나라는 파산제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대전광역시라는 큰 틀 안에 각 구를 구의 재정까지 시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일부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박성효 시장하고 동구청사에 대해서 충분히 재정계획 짜고 얘를 부족한 부분은 하겠다고 다 했는데 제가 지타가 낙선했습니다. 제가 했으면 마무리가 시득하게 됐겠죠.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뭐냐? 경쟁자들을 폄훼하고 경쟁자의 업적을 깎아내리고 하는 이런 후진적인 문화 때문에 아직도 허태정 시장께서 10년이 훨씬 지난 일들을 끄집어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동구 발전에 가장 핵이 됐고 동남부 발전, 가오동 그리고 파남동 인근에 있는 천동 이쪽에 대한 발전을 가속화하는데 동남군의 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어려웠습니다만 지금은 그 정도 동구청사를 지으려면 그보다 몇 배 돈을 들여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허태정 후보의 능력으로는 일을 안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취적으로 일을 해서 도시를 경쟁력을 키우고 도시를 발전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동구는 가장 약진한 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허태정 후보는 도리어 지금 유성 시민들이 가장 아픈 복합터미널 하나를 지금 구청장 8년 그리고 시장 4년 동안 지금 첫 삽도 못 잡지 않습니까? 제가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 제가 MOU에서 3년 안에 끝냈습니다. 3년 안에 끝낼 사업을 소송이나 하고 있는 한심한 시장, 그런 시장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도전하는 것이 미래다. 지금 4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회를 주십시오. 허태정 후보가 과거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금 제가 충분히 드릴게요. 답변할 시간을. 4분을 넘게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3분 거의 다 써가시고요. 발언 기회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이장우 후보께서 재선했으면 됐을 것이다라고 하고 그것이 지금 더 큰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재선이 안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어렵게 준공된 그 동구청사는 정말로 많은 구민들과 그리고 공직자들의 희생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이장우 후보는 그 당시에 정말 준비금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고 공직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구청장을 하면서 제가 맡은 자치구를 전국 모든 지자체 중에서 경쟁력 1위 도시를 만든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대전 시민들께서 허태정 후보를 구청장도 아깝다. 어떻게 구청장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균형 발전을 해야 되고 어려운 것은 개발도 가속화해야 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발생되면 진취적인 구청장, 시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시가 균형 발전하죠. 그러면 어렵게 상황이 어렵다고 그래서 안주하고 있는 그 도시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허태정 후보는 지금 4년 동안 시정 내내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안 하고 조금만 부딪히면 뒤로 물러서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 계속 이렇게 침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입장을 충분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때요, 이 보통기부세를 급격히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자치구별로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웠는데, 동구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까지 줄인 게 236억이 재정적으로 중앙정부가 쪼였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동구청사는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과 예산 계획이 다 반영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골조 정도 졌을 때 제가 낙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후임자들 일들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상대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동구청사가 잘못됐다 공격하면 시장에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동구청은 그걸로 인해서 동남북권의 무형의 자산, 무정의 개발 이런 것들을 가치를 하면 정말 그 가책이 얼마나 큰지 정말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도시라는 게 그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태정 후보는 오로지 안주하고 저 책상 뒤에 숨어 있고 책상 서랍에 서류를 넣어놓고 결제를 안 하고, 그러니까 대전 시민들이 지금 대전시 공무원들이 정책 결정 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시장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 결정 능력에 문제가 있다. 자, 우리 이장우 후보는 70년대식 밀어붙이기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 없이 하라면 한다, 뭐 한다면 한다는 그런 전두환식 발상으로 거기도 그걸 전두환이 왜 리더십을 나옵니까? 이야기하니까 재정도 파탄내고 또 일을 무리하게 추진해다 문제가 돼서 사업이 중단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수평적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시장의 역할입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시민들과 늘 소통하고 또 공직자들과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장우 후보처럼 옛날식으로 공무원들한테 삿대질을 시키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이 또 막말하지 모여서 마세요. 저 공무원한테 삿대질 같은 거 해본 적 없어요. 그렇게 여기 와가지고 토론장에서 계속 지금 막말성 발언을 계속하시는데 그러니까 시장 자격이 없어요. 옛날 방식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복잡한 대한민국을 이제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장우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저기 허태정 후보께서 공직자들이 헌신해서 정책 개발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놓았을 때 결제를 잘 안 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걸 저 책상에 넣어놓는 걸 주로 한다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다. 시장이 가름말을 잘 타고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는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폄훼하기 위해서 뭐 이상한 옛날 대통령 얘기까지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소수의 이야기를 일반화하지 마세요. 아니요. 잠깐 제가 주도권이니까. 일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예산 반영과 관련된 기본 전략을 가지고 추진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장우가 해결한 게 홍도육교 지하화 아닙니까? 그리고 복합터미널 현대화고 이런 것들은요, 치밀한 계획과 전략이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이걸 반대할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허태정 후보는 제대로 일을 안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과정을 일하는 시장, 일하는 단체장, 일하는 국회의원을 그렇게 폄훼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의 방식이라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시민들 이익이 된다면 시장에 발벗고 일을 해야죠. 시장이 책상 뒤에 숨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되는 겁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이것들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공직자상을 하고 그에 대한 성과는 분명하게 보상을 하고 대신에 일하다가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은 시장이 지고 일은 자유롭게 하는 그런 공직자상을 만드셔야죠. 발언 기회를 안 주시고 네, 그냥 이렇게 끝납니다.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까지 주도권 토론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져서 분위기를 좀 식혀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회자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인구 150만 도시 대전이라는 타이틀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145만을 유지하기도 버거운 상황이 됐는데요. 인구 감소가 비단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해서 두 후보 모두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대전을 떠나는 청년을 잡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이번엔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서 19년까지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들의 전출이 14만 8,620명이었습니다. 평균 4만 9,540명이 대전을 떠났고요. 전입은 13만 2,245명이었습니다. 순유출이 한 1만 6천여 명 가까이 됩니다. 평균 5,400여 명이 됩니다. 대전이 이렇게 청년들이 떠나는 것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뜻은 좋은 기업이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인구 청년들이 이 도시를 머물게 하려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거기 플러스 주거 문제, 복지 문제를 결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산업용지 500만 평 이상을 구축하고 거기에 방위사업 관련 산업, 그리고 바이오 헬스 산업, 우주 항공 산업, 그리고 나아가서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 나아가서는 나노 반도체 집적 시설,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시장이 산업용지를 구축하고 기업을 확보하고 또 기업에 돈을 대는 은행을 설립하는 이런 일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전을 경제산업도시로 바꿀 생각입니다. 경제산업도시로 바꿔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경제를 키워야 됩니다. 그 경제 키운 걸로 복지를 강화해야 됩니다.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요. 차세대 산업들을 대전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장실에 정말 시장이 기업 유치 총사령관 역할을 해야 되고, 시장 임기 4년 내내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발벗고 뛰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저희 지금 대전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허태정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청년 문제는 아주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몰려가고, 그러면서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 도시들이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일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주거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청년들이 놀 수 있는 문화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해결하는 것만이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다행히도 이장 후보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5,600명 이렇게 올라가던 숫자가 민선 7기 들어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943명까지 줄어들었는데요. 앞으로 지역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일자리입니다. 스타트업 2,000개를 목표로 벤처 창업을 주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로 도시에서 성장하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인데요. 이번에 민선 8기에는 제2의 대덕 연구단지와 배우 국가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을 윤석열 정부도 약속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현재 250만 평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 외에 추가로 500만 평의 연구단지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주택들을 다양하게 공급해서 청년들이 편안하게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공간과 콘텐츠를 개발해서 청년들이 대전에 오면 일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하게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토론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벌써 정해진 토론 시간이 다 돼갑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들을 시간인데요. 후보 두 분께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요. 민주당 허태정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또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정책을 중심으로 대전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토론이 돼야 되는데 다소 부족했던 또 정쟁을 했던 측면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검증하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토론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묵은 과제들 하나하나 해결해온 민선 7기를 뒤로하고 이를 바탕으로서 새롭게 도약할 민선 8기 대전시장은 연임시장이 돼야 가능합니다. 저는 이 민선 7기 때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8기의 대전을 더 도약시키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대전, 그리고 모두가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동체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과연 허태정 시장이 무엇했는가 시민들이 반문을 많이 하십니다. 4년 동안 뭐 했어? 국책사업은 연전연패했고요. 중소벤처기업도 떠났습니다. 산하기관도 떠났습니다. 청년들도 떠났습니다. 기업도 떠났습니다. 대전은 침체 일로를 계속 걷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도 15년 가까이 첫삽을 붙었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도 10년 가까이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게 오늘의 대전시정의 리더십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전을 충청의 중심, 새로운 경제, 인류도시로 키우겠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기업을 키우고 경제를 키워서 대전 시민을 정말로 따뜻하게, 그리고 대전 시민을 제대로 아끼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심판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심판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저희가 준비한 순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됐기를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충남도지사 후보 토론이 진행됩니다. 토론 참석해 주신 두 분 오늘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두 분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KBS 초청 대전시장 후보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